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모텔 객실 42곳에 몰카를 설치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범인들이 영남 지역하고 충청권에 있는 10개 도시를 돌면서 30개 숙박업소 모텔에 이제 객실에다가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IP 카메라라고 하는데 발송을 해서 무선으로 발송할 수 있는 촬영해서 그 촬영 내용을 발송할 수 있는 카메라거든요. 이게 크기가 1mm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게 미친 것 같아요. 헤어 드라이어가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바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고정된 곳에 설치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계를 받아서 그걸 사이트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손님들에게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그것이 이제 한 1,600여 명 정도가 지금 찍혀 있고요. 찍혀서 그 사생활이 노출됐던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보자면은 피의자가 숙박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설치한 겁니다. 그죠?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IP 카메라니까 그 영상을 송출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외에다 이제 서버를 두고 그래서 해외 서버를 둔 범인들이 설치한 해외 서버에서 송출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다시 그것을 이용자에게 다시 그 송출해주는 이른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료 이용자가 뭐 가음리 구매고 총 한 4,000명 가까이가 이걸 이용했던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그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인터넷에 잘 연동되는지를 다른 피의자 B씨가 원격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정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그 모텔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텔이나 여관에 이런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라는 건 얘기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럴 때는 범행한 사람이 보통 보는 그런 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18년도에 적발이 된 건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숙박업소에 설치해 놓고 이제 온전하게 4년 동안 본인이 봤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실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뭐 판매를 했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영업을 했던 경우는 처음 있는 경우고 아마 제 생각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본 사람이 이게 한국에 있는 모텔에서 생중계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총 수익도 한 700여만 원인데 들였던 수고 이 사람들이 뭐 애썼다는 게 아니라 저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이게 적발이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카메라 등 이용은 불법 촬영이고요. 촬영 자체가 일단 뭐 촬영이 5년이고 뭐 유포도 5년인데 문제는 피해자가 1,600명이라서 아까 정준영 씨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한 번씩이 다 개별적인 범죄거든요. 최소한 1,600건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지금. 피의자들이 상당히 좀 전문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이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렇게 음란물 이제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 적발된 사람 박 씨, 김모 씨 역시 해외에서 이제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직접 보고서 범행을 결심했다,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음란물 유포로 이제 처벌 이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이제 전문가들 수준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그리고 이제 결제도 달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좀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이들 보게 되면 굉장히 안경이나 손목시계, 자동차 키, 넥타이 핀 1cm면 거의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굉장히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을 교묘하게 소수형 카메라로 속여서 제작 판매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을 보입니다. 그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사할 때는 그 나오는 전파를 해갖고 이제 했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고 일반 이용자들은 이게 참 어려운데 일단 혹시 이제 뭐 그런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혀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틈새 부분들 뭐 TV 그거 보니까 뭐 TV 그 틈새 부분이라든지
전원 플러가 있는 곳에 뭐 초소형 구멍이라든지 워낙 이런 게 작아서 1mm 면 그러니까 이건 뭐. 1mm짜리를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 여기 뭐 저도 보니까 무슨 그 객실을 완전히 소등한 후에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가지고 캄캄한 방에 무슨 뭐 깜빡이는 기능이 같은 거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건데 근데 누가 그걸 일일이 들어가면서 숙박업소에서 예. 그런 걸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게 예.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단속을 좀, 예. 좀 해야 될 텐데 예.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가 이것도 허용을 해야 되고 뭐 영장도 없는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공시설물들 뭐 지하철 화장실이나 이런 데들은 지자체별로 이 하루 한두 번씩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놓고 계속 점검을 하는데 네. 뭐 숙박업소를 그렇게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점검을 하러서 이거 괜찮은 곳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누가 또 들어와서 또 설치를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딜 가나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예. 단속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